안녕하세요. 2019-2143 김찬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총강 405쪽 경락학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경락학설. 경락이라는 단어는 인체 조직에 대한 명칭으로 최초로 내경에 보이는데 소문 사기 장부 병형에서 음지 여양약 여명 동류 상하상회 내경지상 여무단 음경과 양경은 명칭이 다르긴 하나 실제로는 같은 내경 관계에 속하며 상하에서 만나고 경과 락이 서로 실통하여 둥근 고리처럼 끝없이 순환한다 라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락 관계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 각 장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경락학설이다. 이는 한의학 기초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의학에서 인체 생리와 병리를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된다. 특히 경락학설은 구미 명과의 치료에 있어 각과의 치료에 있어 침구, 안마 등의 치료 방법을 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소문 내맥에서 내맥자, 소위 능쾌사생, 허백병, 조허실, 부가부통. 내맥은 생사를 결단하고 만병을 다스리며 허실을 조화시키므로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내용과 같다. 역대 의가들은 모두 경락학설을 중시하였는데 의학 입문 운기에서는 12경락을 알지 못한 채 입을 열고 손이 움직이면 어긋나기 쉽다라고 하였다. 경락학설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경락 관계의 각 부분의 순행, 생리기능, 병리변화, 경락 중에 기혈의 운행과 자연계, 특히 다리 차고 이지러지는 시간의 관계, 경맥, 순행, 노락상의 노락상과 그 주치작용, 경락과 장부의 관계 등을 포괄한다. 본장에서는 주로 경락 관계의 각 부분의 순행, 생리기능, 경락학설의 운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경락학설의 형성은 침구, 기공 등의 의료 경맥을 기초로 하여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시의 지식과 상학설과 결합하여 초보적인 인식의 단계에서 이론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동안의 음양오행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경락학설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락 개념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일치되는 견해로서 경락 개념 형성의 객관적 증거는 침구나 추나 기공 등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환자가 느끼는 감각의 현상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 1970년 말 장소에 있는 마왕 3호 황토에서 출조된 상서 중 경락과 관련이 있는 두 분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에는 맥명만 있고 경명이 없었다. 초기의 의가들은
감전 현상을 인체의 혈관 활동이라고 인식하여 맥이라 통칭하였다. 또한 이 두 개는 사본에는 비록 각각 12맥의 기정, 기사, 경로를 맥락로를 따라 흐르는 유주에 의해서는 정확히 서술하고 있지만 음원의 명칭은 없다. 맥과 장부의 관계도 확립되지 않았고 여러 맥 사이의 관련성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맥과 비교하여 경과 락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늦게 파생되었음을 설명하며 그것은 맥에 대한 인식의 기초 위에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문 맥부에서 경락은 인체의 심부에서 순행하는데 갈라져 나와 으로 흐르는 것은 경맥이고 락맥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문맥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즉 이것은 맥의 심천을 고려하고 대소를 분별하여 경맥, 락맥, 음맥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으로 볼 때 상서에 기재된 것은 단지 경락학설에 형성될 초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제내경은 이미 경락학설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내경 중에서는 12경맥의 순행분립 장부의 통속관계 12경맥 병변 증후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12경별 별경 내근 부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기경 8맥에 대해서도 분산된 논술이 있다. 또한 내경에는 160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내경에서는 경맥 중에 기혈 운행이 자연계에서 물이 흐르는 것과 1월이 운행하는 것에 서로 연계된다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경 이후의 경락학설은 각 시대에 따라 일정한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환경에서 기경팔맥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였으며 보대의 내경, 환경, 명당 등의 책 중에서 침구 경락과 관계가 있는 내용을 모아서 침구 갑지경을 편찬하였는데 그 책 중에는 349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대의 고대의 명당을 수조하였고 옛날에 명당은 연대가 오래되어 전해지면서 착오가 발생하여 대꾸로 삼기에 부족하여 수행해서 정리하였다. 그 12경맥에는 오색을 칠하고 기경팔맥은 녹색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천금요방 명당 3인원에서 원에 색을 칠해서 경락의 경로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송대의 왕주일은 경락의 모형인 동인을 하는데 주력하였고 동인 침구 원경을 편찬하였는데 명당원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이다. 송대의 왕신중은 침구 차생경을 편찬하여 뭐에 대한 내용을 증가시키고 통과하였다. 원대의 윤차는 순경 지원해를 기초로 하여 12경발추를 편찬하였다. 이후에 경락을 논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주요 참고자료로 하였다. 명대의 이시진은 기경팔맥에 대한 문헌을 모으고 곧
특증하여 기경팔맥고를 편작하였다. 또한 명대의 양단주는 침구대성은 경락의 차과가 풍부하게 기재되어 있다. 청대에는 침구학술의 발전이 미흡하여 경락서가 매우 적었지만 다만 분경에 대한 용약이 비교적 중시되어 본초 분별을 저술하였다. 최근에 현대과학의 지식과 방법을 운용하여 간단한 경락 현상으로부터 경락학설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락의 실질에 대해서 많은 종류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락학설의 새로운 발전이 있음을 대변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의학 발전에 대해서도 장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1절 경락의 개념과 경락관계의 조성. 경락의 개념. 소문본장에서 경락은 기혈을 운행시킴으로써 인체 내부와 외부를 영양하고 근골을 윤양하며 관절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소문해론에서는 무릇 12경맥은 안으로는 오장육부에 속하고 밖으로는 사지 관절에 속한다 라고 하였다. 이 두 문구는 경락이 기혈 운행의 통로가 되고 경락은 경맥과 낙맥을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맥과 낙맥의 구별은 소문맥부에서 경맥은 인체에 대해서 순환에 정하는데 갈라져 나와 항으로 흐르는 것은 경맥이고 경맥에서 갈라져 나온 것은 문맥이다 라고 한 것과 소문경맥에서 12경맥은 분육 사이에 잠복하여 운행함으로 깊숙하여 볼 수 없다.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족태음 비경이 지나는 내부의 위쪽인데 이곳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맥 중에서 얕은 부위에 떠있어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경맥이다 라고 한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경맥은 큰 줄기가 되고 낙맥은 분지에 해당하며 경맥의 대부분은 인체 내 깊은 부위에서 순행하고 낙맥은 체표의 비교적 얕은 부위에서 순행하며 경맥은 세로로 운행하는 것이 위주이고 낙맥은 종횡으로 운행하여 전신에 그물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 경맥과 낙맥의 기혈 운행 상태는 서로 다르고 각 의가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원대, 윤대는 14경발추 중에서 경은 영기가 되고 낙은 위기가 된다라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대의 의문 법서 중에서도 상세한 논술이 첨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12경은 12락을 생하고 12락은 180 관을 생하고 단계는 180 맥을 생하고 이것은 또 34,000 원맥을 생한다. 안에서부터 생하여 나온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적어진다. 조금 큰 것은 기욱 사이에 엄호가 있고 영기가 주가 된다. 외부를 지니고 부모에서 나온 것이 소락이 되고 위기가 주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관점은 소문 영위 생회에서 영기는 경맥 속으로 흐르고 위기는 경맥 밖으로 흐른다라고 한 것과 소문에서 내가 듣기에
장위가 음식물을 받아들이면 중초에서는 이슬과 같은 연기가 나와 기욱이 회합하는 장소로 들어가 순맥에 스며들고 진액과 조화된 후에 붉은 혈액으로 변화하는데, 혈액의 운행이 조화로우면 먼저 속맥이 충만해진 다음 경맥으로 흘러가며, 경맥이 모두 충만해지면 낙맥으로 들어간다. 이라고 한 것의 경문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된 검증이 필요하다. 경락관통의 구성. 경락관계는 경맥, 낙맥, 경근 부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맥은 경락의 큰 줄기이며 보통 12정경과 기경팔맥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2정경은 기혈이 맥중에서 운행할 때 전체를 일조할 때마다 통과하는 도로이다. 예를 들어 12삼단에서 12경맥은 기와혈을 운행시키고 음양을 통하게 하여 몸에 영양을 공급하게 한다. 그 시작은 중초에서부터 수태음 폐경을 거쳐 수양명 대장경으로 흐르고, 수양명 대장경에서 족태양 위경을 거쳐 족태양 비경으로 흐르고, 족태음 비경에서 수소음 심경을 거쳐 수태음 소장경으로 흐르고, 수태음 소장경에서 족태양 방광경을 거쳐 족소음 신경으로 흐르고, 족소음 신경에서 수소 주심 포경락으로 흐른다. 수부음 심포경을 거쳐 수소음 3초경으로 흐르고, 수소음 3초경에서 족소음 담경을 거쳐 수태음 간경으로 흐른다. 수태음 간경에서 다시 수태음 폐경으로 흐르고 끝이 없는 고리와 같아서 돌아가면서 서로 흐른다. 이라고 한 내용에서 살필 수 있다. 12경맥은 매번 기혈의 운행이 반드시 정해진 경로를 지나는 중요한 경맥이기 때문에 상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경팔맥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다르다. 맥에는 기와 상이 있는데 12경은 상맥이고 기경팔맥은 상맥이 구애받지 않아 기경이라고 한다. 사람의 기혈은 항상 12경맥을 순행하다가 모든 경이 가득 차서 넘치면 기경으로 유입된다. 기경에는 인맥이 있는데 순맥은 뒤에서 남하고 인맥은 앞에서 담당하며, 술맥은 모든 맥에 해가 되고, 양지맥은 지양을 하고, 음맥은 음양이 서로 유지되어 지경이 조절되게 한다. 추맥의 바깥쪽에 대맥이 있는데 묶고 있는 것이 허리띠와 같다. 양쪽 발에 종맥이 이르러서는 음과 양이 있어 양교맥은 태양경이 말하는 별행하는 것이요, 음교맥은 소음경이 별행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성인이 도랑을 도안하고 설치하여 장마를 준비하여 넘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기경도 또한 이와 같다. 라고 하였다. 경맥에는 12정경, 기경팔맥 외에도
12경별이 있다. 12경별은 12경맥에서 별도로 나온 경맥이고 사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경맥들과 구분되며 채공의 장부의 깊은 뿌리를 순행하다가 어디에 천부에 위에서 빠져나온다. 양경의 경별은 본경으로부터 나와 체내를 순행한 후 다시 본경으로 되돌아간다. 음경의 경별은 12경별의 작용은 12경맥 중에서 서로 표리 관계를 이루는 두 개 사이의 경맥 사이의 운계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통과하는 부위에는 정경이 순행하여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부위가 되기 때문에 정경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작용이 될 수 있다. 낙맥은 경맥의 분지로서 보통 별경 수로 구분된다. 유경으로 구분된다. 우선 별경은 낙맥 중에서 비교적 큰 것으로 12경맥 중에서 서로 표리 관계에 있는 두 경맥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인체 음양의 모든 낙의 작용을 촉발한다. 별맥은 15가지로 구분된다. 15가지로 한 것에 대해 원대의 세 종류의 의견이 정해진다. 첫째, 소문경맥에는 12경맥에 대한 한 가지 분종이 있고 여기에 인맥, 성맥이 각각 하나의 별경을 가지고 있으며 비의 대경까지 포함하여 모두 12별맥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둘째, 환경 12육난에서는 경맥은 12개가 있으며 낙맥은 1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3개의 낙맥은 어떠한 무리의 낙인가? 3가지 낙맥은 양낙, 음낙, 비의 대낙이다. 양낙은 양교맥의 낙이고 음낙은 음교맥의 낙이다. 그러므로 낙맥은 15가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셋째, 청대 음운법도 중에서는 12경맥에서는 각각 하나의 낙맥이 있어서 모두 12개의 낙맥이다. 이외에 위에 대맥이 있는데 위를 지나서 밑으로 망을 실하고 모든 경맥을 관통한다. 위로는 비에 대맥이 있으며 비를 지나서 외측에서 구로 겨드랑이와 배를 뚫고 들어온 낙맥의 가운데를 관통한다. 또한 기경에 대낙이 있는데 기경을 지나서 돌고 돌아 모든 경맥을 뚫고 몸 아래에 두루 운행한다. 대개 12경맥은 경맥에 운행하고 3개의 대낙은 낙맥에 운행한다 라고 하였다. 현재 대다수의 의자들은 소문 경맥에서 말한 것을 따르고 있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난경과 설도 일정한 의의가 있으므로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맥은 낙맥이 다시 움직여 나오는 분지 중에서 가장 미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문 맥부에서 경맥을 인체의 침부에서 순행하는데 갈라져 나와 불오르는 것이 낙맥이고 낙맥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이맥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이 맥이 34,000개로 매우 많고 말과 수가
표시하기에 너무 많아서 수로 헤아리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유맥이라는 것은 지부 위에서 볼 수 있는 얕은 부위의 낙맥이고 고대의 의가들은 병을 관찰하는데 이 유맥을 살펴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소문 지부맥에서는 그 부분 중에 있는 유맥을 살펴 그 색에 있어서 푸른색이 많으면 등하고 검은색이 많으면 비하며 황적색이 많으면 열하고 흰색이 많으면 한하며 오색이 모두 나타나면 춥고 열이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후대의 소학과의 호구삼관 진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경근은 경맥의 기가 산낙한 근육을 의미하며 나아가 경맥에 구속된 근육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근육은 반드시 경맥 기혈의 윤양 작용을 받게 되며 전신의 근육은 경맥의 순행 경로에 근거하여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12경맥은 이러한 12자의 근육을 윤양하기 때문에 12경맥이라고 한다. 경근의 명명은 그것이 속한 경맥에 의해서 정해지며 족태양 경근, 족소음 경근 등으로 12근으로 나눈다. 이러한 경근의 기능은 주로 사지와 모든 뼈를 연결하고 관절 운행을 주관한다. 따라서 경근이 발병하게 되면 주로 술비 증상, 근육 구극 또는 불수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분 경맥과 거기에 속한 경맥이 체표의 분시 부분에 있는 것이고 경맥의 기가 분산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전신체표의 부분은 12경맥이 분포되므로 각 경맥의 명칭을 따라 12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음은 피분류에서 분분의 은을 알고자 하는 함에 경맥의 순행 부분으로서 관계를 삼나니 모든 경이 다 그러하다라고 하였고 한의학에서는 부분과 부분에 있는 유맥의 색조를 관찰하여 경락 질병의 지침으로 삼았다. 아울러 부분에는 외사가 구입한 경맥의 기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소문 부분론에서 시구백병 지여생야 필선 우부모 사중즉 이 표즉 입각 우계맥 망이부법 망이부거 전입경맥 이러한 까닭에 모든 병이 처음 발생할 때 반드시 부모로부터 먼저 하며 사기가 그곳에 적중하면은 이가 열리고 이것이 열리면 경맥에 들어가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경으로 전입된다 이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오늘 405쪽부터
1쪽부터 412쪽 경락학설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